네, 4월 9일 어제였죠. 고3과 중3 학생들이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년보다 6주 늦게 선생님 얼굴 그리고 반 친구들 드디어 보게 됐는데요.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소 혼란도 빚어졌습니다. 반갑고 낯설었던 첫날 풍경, 문화복지부 김용준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네네. 상급 학년 학생들이 가장 먼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첫날 그렇습니다. 어땠나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침대에서 책상까지 2m 출석이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네. 그래서인지 이제 어제 박백범 차관도 이런 말을 하면서, 출석률이 좀 높게 나왔어요. 96에서 99%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손쉽게 그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출석률이 높게 나왔는데, 주로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할지 좀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실시간 쌍방향,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서 네. 화상으로 대화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 많이 안 쓰셨어요. 어제는 콘텐츠 활용형이라고 미리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해놓은 동영상이나 수업 자료 같은 거를 다운받아서 그걸 이제 수업하는 걸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을까봐 이게 굉장히 중간에 이렇게 에러가 나고 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안전한 좀 방법을 쓴 게 아닌가 싶고 또 EBS 수업도 많이 활용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교사나 학생이나 좀 낯설어 하긴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이게 좀 잘 되겠느냐는 우리도 있고 또 네. 이제 기대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 체크는 쌍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활용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 같은 경우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원격 수업 위해서는 EBS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첫날이다 보니까 좀 접속 차질이 발생했었다고요. 그동안 준비 잘했을 텐데. 예. 어제 한 1시간 15분, 그러니까 75분 정도, 오전 9시부터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네. 1시간 15분 정도 이제 서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서 EBS와 함께 서버를 구축했다, 인프라를 완료했다라고 했었는데 어제 이제 한 27만 명 정도밖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접속하지 않았거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고3, 중3 다 합해봐야 90만 명인데 한 40%밖에 안 되는데도 이 에러가 났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장애가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알아보니까 이 접속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이 접속자들을 나누는 서버에서 나누는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병목 형상이 일어나서 병목 형상 이렇게 몰려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제일 우려됐었기 때문에 서버를 구축을 한 건데 어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좀 일이 있었고 지금은 조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 교육부 정부 차원의 어떤 통신 설비가 이렇게 좀 미흡하면 차라리 민간 기업의 플랫폼을 쓰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좀 있어서 애초에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 기간 코로나 기간만큼 동안은 그런 서버 작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네, 시스템 말씀하시니까 혹시나 해킹이나 보안 우려 같은 것 그런 건 괜찮을까요? 우려가 당연히 있죠. 지금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줌이라는 일반 예. 민간에서 만든 화상 채팅 이런 프로그램인데 회의 프로그램인데 이게 미국에서 한번 최근에 수업을 했는데 누가 해킹을 해서 네. 거기 갑자기 욕을 올리고 음란물을 올려서 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그걸 금지를 시켰어요. 쓰지 말자고. 절대 안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60%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써요. 네. 해서 이제 교육 당국에서 10가지 수칙을 정했어요. 원격 수업에. 그 중에 하나가 이 강의방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비밀번호를 걸자. 그리고 보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안 해킹 우려 당연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제 시스템뿐 아니라 사실 본질이 참 중요한 네. 거잖아요. 과연 이 원격 수업으로 공부가 잘 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 하십니다. 특히 그렇죠. 고3, 중3이면 이제 입시를 또 앞두고 있는 학생들인데 네. 어떻게 교육의 질 괜찮을까요? 이 사실 학생도 학생이지만 교사도 좀 답답해요. 이 학생이 지금 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얼굴 체크 한번 하고 이제 수업 들으면 이 친구가 잘 듣고 있는지 집중을 하는지 네. 이해는 했는지 이런 것들. 물론 채팅방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그 채팅으로 이제 소통이 실시간 되지 않고 잡담도 많이 오가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입 준비하고 있는 고3 같은 경우는 공부도 공부지만 네. 이 입시 상담을 해야 돼. 진로 상담을 넌 수시를 갈 건지 정시를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 한 번도 그걸 못 해봤기 때문에 이 학업의 집중도가 좀 떨어질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또 이제 우리가 등교를 하게 되면 이 원격 수업에 했던 바탕으로 수행평가나 아니면 시험 문제도 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은 이 집중도를 조금 더 살려서 원격 수업도 정식 수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고 수업에 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에 학부모님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3차례 미뤄지고 어떻게 보면 4차례 미뤄진 거잖아요. 네네. 정말 매일매일 밥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옆에서 챙겨주는 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네. 학부모들 의견도 궁금합니다. 어제 한 교육시민단체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온라인 계약을 맞이한 학부모들하고 네. 했더니 이제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학습 격차 해소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중도가 떨어지고 학업의 어떤 좀 질이 좀 낮다 보면 정식으로 이제 등교해서 수업했을 때 했던 수업을 또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예, 좀 공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좀 더 보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네. 김용준 기자가 장애 학생의 온라인 계약 첫날 그 가정에 직접 방문을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어제 한번 갔다 와봤는데 이제 두 학생을 만나고 왔어요. 이제 한 친구는 고3 학생인데 여학생이었고 이제 뇌병변과 지적장애를 같이 갖고 있었고 그 학생은 이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다른 중3 학생은 남학생인데 일반 학교에 다니는 이제 지적장애 있는 학생이었는데 두 학생의 이제 공통적인 어려움은 원격 수업을 준비하고 끝날 때까지 옆에 부모가 계속 있어줘야 한다는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요. 몇 시간 동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접속조차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중간에 학습은 또 물론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보니까 물론 특수학교 친구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반 학교에 다니는 특수학급 학생들 그럴 수 있죠. 이런 학생들에 대한 소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원격 수업의 교과나 이런 안내가 일반 학생이 맞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 특수학급이나 혹은 이런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배려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별도로 좀 이렇게 조치를 하면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교육부에서 마침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 네. 이 장애 학생에 대해서만 비장애 학생보다 먼저 등교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금년간에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격 수업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 사실 아까 교사가 학생이 수업을 잘 듣는지 이게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서로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누군지 몰라요. 네. 이게 차라리 2학기였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단 말이에요. 좀 아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동영상 콘텐츠가 어떻고 학습 콘텐츠가 어떻고 이걸 준비를 아무리 잘해봐야 학생이 안 들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좀 낮더라도 학습 콘텐츠 질이 좀 낮더라도 친밀감이 좀 형성이 먼저 되면 학생도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애써 주시는구나 이 마음을 알고 잘 따라와 준다라고 네. 원격 수업을 많이 해봤던 선생님들이 모으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어떤 노력들, 교사도 힘들겠지만 학생에게 좀 한 번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누고 네. 서로 알아가는 이런 작업도 동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뭐 인터넷 용어 같은 거 선생님들이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렇죠. 재밌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크크크. 네. 네. 그런데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바른 우리말을 사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교육 그 역량이 좀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좀 원격 수업 어떻게 더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우선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가령 뭐 이런 줌이라는 화상 프로그램이 해킹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네.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끝났을 때도 학생 개인의 면담을 이 화상 프로그램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 교육 당국은 이제 그리고 미비점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에요. 뭐냐면 20일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모두 개학하는 그때까지 네. 중간에 나오는 어떤 상황들, 미비 지점들을 보완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스마트 기기 아직 지급 안 된 학생들 그리고 이런 인프라, 통신 설비들, 그다음에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 교육부가 좀 신경을 써서 원격 수업 기왕 시작한 거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학생들은 그 평가하는 것에 가장 예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평가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지필고사는 반드시 무조건 이제 등교를 한 이후에만 칠 수 있도록 정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시점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5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기말고사는 7월 말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 과정에서도 학생이 뭘 한지 관찰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수행평가나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요 점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취재하시니까 이거 잘 정착되면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IT 교육 강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사각지대 없는지 잘 살피셔서 네. 온기 있는 취재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